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2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다른 많은 분들도 함께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방송입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스포일러가 좀 많습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는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 함께하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분의 소개말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분이 준비하신 원고를 제가 1시간 정도 전에 봤는데 제 소개말이 그 원고에 제가 대답해야 하는 부분과 조금 겹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인사만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블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2023년부터 시작한 야심 코너 네. 내가 사는 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토녀들이 그동안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효블리. 네, 제가 최근에 점을 좀 뺐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지금 얼굴이 너덜너덜합니다. 아, 네네. 네. 너덜너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좀 거울을 보는데 최근에 좀 거슬리는 거예요. 특정 점이. 그래서 그래, 시간 있을 때 빼자 해가지고 최근에 좀 피부과를 가서 제거술을 했죠. 네네. 이게 또 보면 뭐 마취 크림 발라서 뭐 레이저로 이렇게 지지는 거더라고요. 일종의 뭐 살을 태우는 거죠. 냄새도 좀 나겠네요. 그죠. 그때 약간 그 오징어나 지포 굽는 냄새. 네, 사람 살도 단백질이니까 그럴 수 그쵸, 있겠네요. 그쵸. 네. 그랬어요. 그 순간에 오징어 지포가 생각난 건 네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 가지고 네. 방한 실내화를 샀고요. 네, 저렴한 예쁜데요? 가격에 네네, 저렴한 가격에 샀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 마미손이 뷰티풀 노이즈라는 뭔가 이렇게 레이블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마미손은 알아요. 래퍼죠. 네, 네. 래퍼. 그분이 매드 크라운 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부캐 뭐 이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어머,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름 쇼미더머니도 좀 보는 저도 랩을, 쇼미더머니도 보는데 난 두 분이 같은 분인지 몰라 가지고. 근데 내가 나무위키에 찾아보니까 아리까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름 스포 방지 스타일로. 네네. 그래서 아리까리, 그래서 맞나 안 맞나 이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의문을 풀어주셨네요. 예, 그 매드 크라운이 또 그 조현철 배우의 형님이시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닮았다 얘기하시고 나니까. 네네. 예, 제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슬립 익지비션이라는 작품 단편 영화, 이제 뮤직 단편 영화. 네. 이 작품이 수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이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이 타임 패러독스의 원제가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설 숙명이라는 뜻인데요. 2014년 8월에 개봉한 호주 영화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인라인의 단편 그대들은 모두 좀비를 영화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015년 1월에 개봉하면서 타임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영어권이 아니니까 타임 패러독스가 더 직관적으로 그쵸. 들어오는 것 같아요. 표블리가 이 작품을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 작품 추천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타임 패러독스는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그런 시간 여행 영화들과는 좀 확연히 다르거든요. 우리 그 시간 여행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백투 더 퓨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 이후에 뭐 나비 효과 등등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이 영화들의 특징은 대체로 어떤 시점으로 가서 시간 이동을 해서 특정 사건을 해결하던가 뭔가 꼬였던 문제들을 푼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거를 바꿔서 미래를 바꾸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 좀 관점들이 있는데, 네, 이번 타임 패러독스는 시간 여행 자체보다는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논리적 모순들을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너무 참신한 거예요. 네네. 제가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고 추천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참신함 그리고 놀라운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그 백 투 더 백 투 더 퓨처? 퓨처 백 투 더 퓨처나 이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서사적 재미가 큰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영화는 서사적 재미보다는 '컨셉이 더 큰 음. 영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네. 인물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피즐 폭파범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라는 생각이 쪼끔 들었거든요 저는. 나중에는 음. 제가 인제 스포일러를 말하게 될까 봐 표불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 오고 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바로 한 번에 잘 이해가 되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음. 2 번, 3번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네네. 이해 가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 그리고 제가 MBTI가 N이 있거든요. 체리 음. 복주님은 저도 N이에요. N이죠. 네. 그러면 우리 N은 N 네.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음. "상상의 끝이다. 상상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좀 음음음. 설명드릴 수 있는데 N도 해 보지 못한 상상을 하는 영화다. 네. 네. 우리 재밌네요. MBTI N인 네. 분들은 음. 꼭 보셔야 하는 추천하는 음. 영화입니다. 아 네. 이게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영화이고 제가 인제 시간의 역설을 처음으로 고민했던 때는 아까 말씀하신 백 투 더 퓨처였어요. 음. 그래서 주인공 마티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왔을 때 처음 과거로 가기 전보다 10분 전에 도착을 해요. 음. 마티가 왜 10분 전에 도착을 하냐면 그 마티를 보내준 박사님이 살해를 당하고 나서 마티가 과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10분 전에 도착해서 박사님을 구하려고 10분 전에 일부러 타임을 뭐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그때 본인의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음. 예. 왜냐면 미래로 왔으니까 과거에서 그러네. 본인의 10분 전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관객이 보기에는 두 명의 마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저는 '그럼 두 존재가 10분 후에 합쳐진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과거로 갔다 온 마티는 이미 다른 마티예요. 뭔가 경험을 하고 왔어요. 네. 과거 여행을 이미 하고 왔는데 또 그러면 합쳐지고 나서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야? 막 그러면 막 뭐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복잡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점 이론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선형이 아니라 섬처럼 점처럼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요즘 많이 얘기하는 멀티 유니버스 그러니까 뭐 평행 우주 이론처럼 두 명 혹은 더 여러 명의 마티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엄청 유행했던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도 그런 멀티 유니버스를 다룬 영화고 평행 우주 이론을 많이 차용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좀 명확하잖아요. 음. 설명이 복잡하지 않아. 설명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타임 음. 패러독스는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쵸. 이렇게 딱 단순한 영화가 아니야. 왜냐면 이게 점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죠. 왜냐면 또 제가 스포일러를 또 말할 뻔했거든요. 네. 그쵸. 이 영화가 음. 재밌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음음. 어떤 사건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언가 해결하거나 바꾸거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네.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한 일종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영화인데 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 보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한편 반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누구는 "SF 반전 스릴러다." 뭐 이렇게도 음.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죠. 공상과학도 있고 반전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스릴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스릴러는 아니고 '이거 좀 기괴한 로맨스 영화가 아닌가.' 요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 로맨스. 예 이런 야 부분들도 좀 차차 말씀드려 네. 볼게요. 네. 다른 양상을 네. 보여주시네요. 너무 좋네요. 네. 네네. 그리고 뭐 보통 반전 영화라고 음. 하면 대표적인 영화로 뭐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 뭐 메멘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타임 패러독스가 이런 반전 영화에 견줄 만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충격과 충격, 공포와 공포, 반전과 네. 반전을 네.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영화라고 할 수 이 있겠어요. 포스터에 3 개의 반전과 3 개의 충격인가? 이렇게 네, 돼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딱 뭐 3 번이라고 3 짚기보다는 번보다 더 많아요. 네. 저는 계속 충격과 충격, 공포와 공포 아. 예 이런 영화가 아닌가 네 싶고요. 네. 1 번 보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좀 음. 이해를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특히나 등장하는 연도가 중요한 영화거든요. 음. 몇 년도에 대체 이런 원인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이 되게 이제 본인도 만들면서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연도를 써 놓고 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큰 칠판 화이트보드를 두고 네. 상관관계와 연도별 오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영화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네.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의하고요. 네. 네, 그러면 좀 음. 스토리를 음.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인상 네. 깊었던 부분들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처음에 등장하는 씬이 어느 날 템포럴 요원, 그러니까 템포럴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에서 네. 활동하는 요원이 어떤 건물에 설치된 폭탄을 제거를 해요. 네. 제거를 하다가 큰 얼굴에 화상을 입고 부상을 당합니다. 네. 근데 이 폭탄은 연쇄 테러범인 피즐이라는 폭파범이 설치한 것이었고 네. 이 템포럴이라는 조직은 시간 이동 장치를 써서 범죄를 예방하는 비밀 조직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 여행이라는 게 뭐 상대성 이론을 근거로 해 가지고 미래로는 갈 수 있는데 음. 과거로는 못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뭐 나중에 시간 이동이 과거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음. 체리 북주님은 좀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있으세요? 네. 제가 약간 그 예. 효부를 소개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가 효부를 만난 음. 지 5 년밖에 안 됐는데 아, 그렇구나. 그쵸.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음. 네. 근데 되게 오래 안 사이처럼 느껴지는 음. 게 저희가 인제 많이 또 친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효불의 과거로 가서 그 이분의 그 재밌는 모습을 좀 직관하고 싶어요. 네. 제가 없었던 네. 이분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어. 재밌었거든요. 사실 이 효불의 과거 이야기가 아, 제가 막 얘기를 할 그동안 예 때 그동안 얘기해 아. 주셨던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좀 범상치 않게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불의 과거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 재밌었을지 궁금해서 과거로 간다면 효불의 그 재밌는 음. 모습을 직관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게 시간 네. 이동이라는 게 뭐 네네. 1,000원, 2,000 원으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나중에 맞습니다. 뭐 개발이 되더라도 네. 아주 뭐 큰 돈을 들여서 네. 중요한 어떤 시점으로 이제 가보게 될 거잖아요. 네. 효불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아, 저는 살면서 후회했던 삶의 어떤 음. 순간들이 있거든요. 음.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음.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음.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지는 퇴사하지 음. 않았더라면 되게 저도 많잖아요.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가능하다면 음. 저도 큰 화이트보드를 사서 내 삶의 현재와 과거에 네. 어떤 큰 영향을 준 시점들을 다 분석해서 음.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 이것이 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음. 변화였다.' 요런 걸 좀 찾아내 가지고 음. 현재의 나를 쪼끔 더 마음에 음. 드는 모습으로 바꿔 놓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근데 뭐 후회되는 건 많은데 저는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저는 돌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 왜 이렇게 긴가요, 제목이? 그래서 거기서 양자경이 주인공인데 네. 양자경은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 양자경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계속
안 좋은 선택들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다른 선택을 했던 다른 많은 양자경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이 세상을 구할 만큼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을 괜찮습니다. 잠재력이 잠재력이 많습니다. 네네. 폭파될 네네.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네네, 있을 것입니다. 네, 역시 네. 해석이 좋아요. 네, 이게 방금 템포럴 요원이 큰 얼굴에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바뀌는데 성대도 다쳐서 네. 목소리도 바뀝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짰더라고요. 네. 네. 다쳤던 얼굴에 붕대를 풀면서 이날 네. 처음으로 이 템포럴 조직의 요원인 얼굴이 화면에 나와요. 바로 에단 호크고요. 네. 주인공이죠. 네. 이 말은 원래 에단 호크의 얼굴로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얼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쵸. 예, 하나의 반전을 이때 좀 암시를 하게 되고요. 부상에서 회복된 템포럴 요원인 에단 호크는 은퇴 전에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 임무가 직접적으로 대사로는 없거든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이게 자세히 봐야 돼요. 한순간도 이 영화는 놓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좀 빠르게 눈치껏 이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존이라는 한 남성을 이 템포럴 조직의 요원으로 포섭하는 게 내용의 흐름상 에단 호크의 마지막 임무로 보여요. 예, 흐름상은 그래요. 그죠. 네네. 그리고 에단 호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존이라는 남성이 살고 있는 1970년으로 시간 이동을 하거든요. 가서 존이라는 남자가 자주 가는 단골 술집에 그런 바텐더로 위장 취업을 하고요. 존이 어느 날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요. 이때 보면 에단 호크의 대화 스킬이 엄청나거든요. 네. 처음 보는 존이 술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조금 얘기하다가 말라고 하면 툭툭 건드려서 네. 어떤 오기, 자극을 줘서 나는 바텐더 하면서 별의별 해괴한 얘기 다 들어봤기 때문에 당신이 웬만한 얘기를 해도 난 놀랍지도 않다. 이런 자극을 하죠. 네네. 근데 존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하고 기구하고 괴짜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보다 더 많은 해괴한 얘기를 들었다고 단정하는 이 에단 호크를 이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처럼 기구한 사람 없다. 그쵸. 나와봐라. 그래서 마치 네네. 존이 그런 불행 배틀에 출전하듯이. 불행 배틀. 네네. 여기 네. 사라 스누크라는 배우가 이게 호주 배우, 네. 오스트레일리아 배우인데 저는 사실 약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좀 네네. 있어요, 얼굴에. 그쵸. 얼굴에 있죠. 예. 네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말을 재밌게 하더라도 그날 바로 자기를 다 오픈하고 이야기한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예, 잘 있는 일은 아닌데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좀 외톨이로 괴짜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 존이라는 남자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이 에단 호크가 자기 얘기도 잘 들어주고 좀 말도 잘 통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랑은 조금은 다르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한 번은 좀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지는 좀 네. 더 깊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날이었지 않았을까. 내적 네. 친밀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유는 또 뒤에 나오지만 네네. 지금까지 봤을 땐 뭐야 만난 지 하루 만에 저렇게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바텐더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해요. 바텐더가 네. 손님한테 말 걸고 말 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피로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러 가는 이유가 내 말을 좀 들어줘.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제 바에 마담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외모적으로 훌륭하지 않은데
그 마담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많이 간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한대요. 그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손님들이 내 얘기를 많이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사모님은 사장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라거나 그분들이 그 손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 알아달라는 거지, 나를. 결국은 나를 그치. 알아주는 사람인 거지.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의 그 힘들고 너의 내면을 알아. 이런 그러네. 거잖아. 그래서 아마도 존도 그 에다노크가 뉴페이스잖아요, 또. 계속 이제 바텐더한테 자기 얘기를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갔는데 건드려 준 거지. 나름 바텐더도 전문직인 거 같아. 전문직이죠. 맞아요. 전문직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활동하는 상담가 맞아.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네, 하루의 고달픔, 일생의 고달픔을 그냥 가볍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조는 이날 만난 거고, 네,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나를 궁금해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이런 사람을 조는 이날 만난 거고, 안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뭐 많겠지만 특히 그쵸. 또 제가 아는 체리 복주님은 네, 저는 얘기 안 네, 하죠. 어떤 낯설 내지는 자주 봤어도 일정 거리를 좀 두시고 그런 지켜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는 좀 그래서 쉽사리 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오픈 마인드 그쵸. 제가 한참 오픈 마인드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왜 이렇게 웃기죠? 미안합니다. 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때 한 팀이었잖아요. 또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괜찮죠. 같은 팀이었을 때 쌤, 제가 올해는 오픈 마인드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배치된 다른 팀원분들과 굉장히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던 해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연말 가서 많이 제가 후회를 했잖아요. 네, 호되게 당했죠. 그리고 제가 아무나한테 마음 열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마음을 열고 나중에는 아니면 차츰 제가 열었던 이 마음을 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들어온 손님이 나가지도 않는 거죠. 그치. 대체 나갈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바텐더가 편한 거예요. 그쵸. 네, 왜냐면 진짜 가볍게 다시 그냥 술자리에서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딱 필요한 그때 만나서 원하는 만큼 이야기하고 가볍게 내가 또 돈을 지불하고 헤어지는 것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체리 복주님한테 오픈 마인드는 안 되겠다. 아니, 사실 오픈 마인드가 좋아요. 좋은데 정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가 이제 또 조금 살아온 세월이 효블리보다 길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계속. 그거군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오픈 마인드 하겠다. 이제 선택적 오픈 마인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오픈 마인드였어서 선택적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조는 자신의 어떤 불행했던 과거, 기괴했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시작이 좀 충격적이죠. 내가 과거에 소녀였을 때. 어린 소녀였을 때. 에다노크는 놀라는 척을 해요. 그러게요. 난 딱 봐도 여자처럼 보이던데. 네. 그래서 존이 신생아일 때 고아원에 버려졌고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은 제인이었다. 그래서 제인인 소녀로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고 느꼈다. 뭐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고 공부가 무척 쉬웠고 자기는 싸움도 잘했고. 근데 나는 그게 그 장면에서 칠판에 그거 산수가 있단 말이에요. 2 곱하기 5 더하기 5. 너무 쉬운 거야.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하지.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수를 잘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곱하기라는 개념이 외국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 이럴 때 한국의 그 주입식 그 교육이 빛을 발하죠. 우리는 구구단으로 단련된 툭 하면 툭 나오는 구구단이지만 외국은 그렇게 외우지 않으니까. 그쵸. 일을 아마 5번 더 했을 거야.
근데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한국 사람이 봤을 때 네, 웃기죠. 미안합니다. 네. 초등학생이 2 곱하기 5 더하기 5는 15라는 걸 굉장히 거만하게 대답하는 저 아이가 그렇죠. 그게 이제 똑똑함의 증명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쪼끔 웃겼죠? 네, 네 웃겼죠. 네. 네. 아무튼 존이 생각하는 자신은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고 공부가 아주 쉬웠으며 싸움도 잘하고 잘 아프지도 않는 맞아요. 잘 그런 아프지도 않아. 특별한 아이인 거죠. 네. 예, 근데 보통 존처럼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고 불우한 환경에서 남들한테는 다 있지만 나한테는 없는 그런 결핍이나 결핍된 정서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재한 그런 경험 속에서 살게 되면 이게 다르다는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면 '왜 나한테는 없지? 나만 이렇게 힘들지? 서럽지? 외롭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가는 네, 게 약간 보통 수순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데 제이는 이런 남다름이 있어요. "나는 특별해. 우월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좀 괴짜스러워서 입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속상함에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안 보고 살고 뭐 그렇긴 해도 일단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다, 우월하다라는 자기 애가 어떻게 보면 네, 강한 분이죠. 엄청 강하죠. 저희가 2 곱하기 5 더하기 15를 보고 허세인가? 약간 5를 보고. 좀 과한가?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고 결국 다른 클래스에 있는 다른 분들이 그걸 못 맞췄어.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네. 안 네. 나왔네. 네. 그래서 어쨌든 존은 자기가 어린 여자인 제인이었을 때 그 이후로 거울을 보지 않아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네네. 참 치밀하게 짰더라고요. 네. 네. 이게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복선이죠. 네. 네, 이렇게 존은 자신이 여자로 살았을 때 쭉 얘기를 하다가 딱 한 번 남자를 만나고 사귀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그게 1963년이고요. 이때 제이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강의를 듣고 예절 이렇게 강의?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수업이 저녁에 끝나고 강의실을 나왔는데 이날 또 비가 오고 막 뛰어가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부딪히거든요. 네. 부딪히고 나서 굉장히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네. 그게 후킹이었죠. 후킹, 네. 엄청난 낚시. 네, 일부러 서로 미끼를 던진 건 아니지만 서로가 나누는 짧은 대화에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쵸. 제이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해받거나 공감하거나 했던 적이 없었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룻밤도 보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죠. 제인이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고 동시에 괴짜였고 외톨이였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떤 누군가와도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애착은 사실 인간이 가진 너무 기본 욕구이자 본능인데 그런 자신 안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잠재되었고 이거를 자기가 표면으로 꺼냈을 때 더 힘들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런 애착 본능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자신에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가 사랑하게 된 첫 대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이 남자와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이 남자가 사라져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거든요. 너무 큰 상실감이죠. 진짜 처음 만난 애착 대상, 사귀는 남자, 그리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서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별하는 그런 상실의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영문도 몰라. 그치. 그게 더 힘들죠. 예. 영문을 모르는 게 더 힘들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존재와 이별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이때 하게 되는 거죠. 배신감이 엄청나죠. 그죠. 이렇게
무슨 사정인지도 맞아. 모르겠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죠. 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음. 결국 본인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적으로 그 사람을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또 가지고 가요. 네. 그럼 나름 씩씩하게 혼자 헤쳐나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 이 허전하고 공허함이 채워지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닥치죠. 그쵸. 임신을 하죠. 진짜 설상가상입니다. 네. 어쨌든 출산을 해서 음. 딸을 낳아요. 음. 근데 이때 또 다른 충격을 받죠. 이 이별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음. 출산한 제인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 당신이 출산 과정에서 자궁의 출혈이 너무 심해 가지고 자궁과 난소를 제거했다. 그리고 당신 몸 안에는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가 둘 다 모두 있었다. 음. 그런데 출산하면서 여성의 생식기는 좀 제거되었고 남성의 생식기는 재건을 해 가지고 뭐 요로도 연결했대요. 그건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자궁을 드러냈는데 요로를 왜 그거를 재건을 하냐고. 근데 이 영화적 그 요소를 정말 100번 이해하면 네. 뭐냐면 이분은 의사잖아요. 그치. 의사니까 이 환자를 살리기 일단 위해서? 살려야 돼. 근데 이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생식기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 살리려면. 그러면 생식기가 0인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아니 근데 난 진짜 제일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적으로 이게 스토리를 끌고 나가려면 이럴 수밖에 네. 없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네. 옛날이고 1964년도에 출산을 하거든요. 64년도에 이 의사. 물론 그때도 의사의 직업적 윤리나 여러 환자의 권리가 있겠지만 일단 과거였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이 의사 앞에 펼쳐졌잖아요. 물론 뭐 최초의 어떤 성전환 수술을 했던 사람이 그 이전 연도에 있다고는 하던데 이 의사로서는 어떤 뭐 사명감 살려야겠다는 사명감과 의사로서의 어떤 호기심과 어떤 과도한 개입이 사실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 성전환 수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가슴 절제도 하고 하는데 그거의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인에게 무슨 돈이 있어. 공짜로. 그러니까 인제 이걸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이 아. 모든 것이 그러네.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배우가 있었네. 배우가 있었네. 이 의사가 무슨 자선 그러니까. 사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인이 원래 우주 비행사 그 승무원이 되려고 이전에 훈련 네.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훈련을 받았을 때 인제 폭력 사건으로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사실은 폭력 사건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었어. 그쵸. 왜냐면 이미 그 우주 비행사 양성하는 그 기관에서는 이분이 생식기가 2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쵸. 정밀 검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그렇네요. 이때도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이 의사가 그치. 힘들게 무료로 왜 이런 거대한 수술을 해줄 것인가. 그치. 심지어 앞으로 몇 차례의 수술을 더 해야만 완전히 남성으로 성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다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걸 다 해주거든요. 그러네요. 재밌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원치 않는 성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정해줬어. 예. 이 원해서 성전환을 하는 것과 원치 않는데 하는 거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특히나 평생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네. 하루아침에 다른 성별로 살아간다는 게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쵸. 제인은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했어. 그죠. 여성으로 사랑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죠. 이게 이별당해, 출산해, 강제 성전환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펼쳐지니 네.
이게 에다노크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치. 불행 배틀 아까 쌤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랑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거든 지금. 아니 웃을 일은 아닌데 진짜 그렇네요. 누구랑 네. 붙어도 이렇게 기구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바텐더인 에다노크가 얘기하는 게 가소롭죠. 그렇죠. 가소롭죠. 네가 해괴한 얘기 들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된 제이는 이름을 좀 남성과 어울리게 존으로 바꿨고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남자로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네. 그렇게 존은 템포럴 요원인 에다노크, 아직 모르지만 이 바텐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벌받아 마땅해. 진짜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았고 온갖 불행이 다 겪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이 상당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즐 폭파범이 TV에 나왔을 때 피즐 폭파범의 그 어떤 의도에 약간 동감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인류애가 있겠냐고요. 그쵸.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내 심장을 찢어 놓고 내 인생을 망친 그놈을 증오하고 놈은 죽여도 죽어 마땅하다.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에다노크는 솔깃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자를 눈앞에 데려다 놓으면 절대 안 걸린다고 보장하면 죽이겠냐 너는. 근데 존은 자신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에다노크가 위장 취업을 한 이유가 이 존을 템포럴 조직의 요원으로 포섭하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시간 이동을 해서 와 있는 건데 네.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건지 예정되어 있지 그쵸. 않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이때 시간 여행을 해요. 네네. 네.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그죠. 드는데요. 좀 뒤에 가면 그렇게 네.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도한 몰입과 어떤 동정, 이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이런 좀 구원적 마음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말씀처럼 너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자 이제 그러면 시간 여행을 직접 보여주고 이 사람이 이런 시간 여행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요원이 될 수 있게 순차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인물을 몰랐거든요. 제가 인제 처음 봤을 때는 그 에단 호크의 임무가 존을 그러니까 시간 여행 요원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제 최종적인 임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좀 에단 호크의 행동이 너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에단 호크와 존은 그러니까 존이 여자일 때 제인일 때 만났던 그 남자와 첫 만남을 가지는 시점으로 시간 이동을 해요. 그게 1963 년이고 지금 1970 년도에 있기 때문에 7 년 전으로 네. 네 시간 이동을 하는 거죠. 네. 아 그치. 네. 63 년으로 가는 거지. 네. 그치. 이때 또 재밌는 영화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네네. 네. 존이 제인일 때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곳에 서 있잖아요. 네. 그 놈을 죽이려고. 네. 근데 그 놈이 잘 나타나질 않죠. 네. 그러다가 제인이 수업을 마치고 비를 피해 달려오다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 자신이었던 거죠. 그쵸. 자신과 부딪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앞서 제인을 후킹했던 그 대사를 똑같이 하죠. 네. 뭐죠? 네. 뭐였냐면요.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때의 그러니까 과거의 제인이 사랑에 빠졌던 남자가 존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죠. 네. 근데 사실 뭐 7년 전이고 그 순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본능적으로 이 말을 해요. 제인을 딱 마주 보고 깜짝 놀라서 존은 "참 아름답군요. 누군가 진짜 말해 줬어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아름다워서
좀 존이 제인에게 놀라고 좀 반하기도 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인을 마주해서 또 살아온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 제인 또 자기 자신 이 모두가 안쓰럽잖아요. 네. 이 스스로가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우월하고 애틋하게 스스로를 여기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이게 좀 신기하고 기괴하고 재밌죠. 어떻게 보면 좀 네. '이게 뭐지?' 자기 자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나르시시즘의 끝판왕이죠. 그죠. 네. 이런 지독한 자기애가 없거든요. 네. 이게 자기 근친 패러독스라고는 말도 하던데 네. 네. 이게 너무 사실 솔직히 제가 만약에 존이다? 네. 제인하고 섹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섹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게 뭐 자위의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 이렇게 자기 연민과 자기애를 음. 동시에 느끼면서 또 네. 한편으로는 과거인 음. 나인 이 제인에게 말해 주고 싶은 거죠. 음. 또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너 어떻게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 너는 아름답고 나는 너가 스스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도 알아." 뭐 음. 이런 "너가 어떤 사람이다. 너는 어떻다." 이런 것을 막 얘기하면서 또 제이는 들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처음 본 나를 그렇게 잘 아느냐." 하면서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게 컨셉에 엄청 충실한 영화라는 게 맞아요. 이제 요것 때문에 또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 여행에 대한 어떤 패러독스를 다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장면을 또 저기 한 구석에서 에던 호크가 음. 다 지켜보고 맞아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요. 네. 둘의 재회를 확인하고 에단 호크는 다시 한번 시간 이동을 하는데요. 음. 1964년 그러니까 이 63 년은 음. 제인과 존이 처음 만났고 1년 뒤에 출산을 하잖아요. 네. 그 시점인 1964 년으로 에단 호크는 갑니다. 네. 여기 이제 가서 어떤 창문 밖에서 어떤 창문 안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이 템포럴 조직의 수장격인 로버트슨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거든요. 음. 에단 호크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꼬리를 잡아먹는 뱀이다." 음.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한탄하는 어떤 신세한탄적인 말이잖아요. 음. 그 말을 듣고 로버트슨은 이런 말을 해 줘요. "자네는 특별한 존재인 거다. 음. 자네는 시간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특별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에단 호크의 삶이 존과 제인을 통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음. 그 이유는 또 나올 건데 네. 이 로버트 짜잔. 네. 네. 이 로버트슨이 또 한편으로는 왜 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에단 호크를 특별하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음. 역사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해 줬을까? 네. 이때까지만 봐도 에단 호크가 템포럴 조직에 딱 맞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네. 고아이면서 머리가 비상하고 뭐 신체적으로도 뛰어나고. 네. 아픈 적도 없고. 네. 음. 이 존, 제인, 에단 호크는 한 사람이잖아요. 네. 자가 배양, 이 자가 번식을 하면서 네. 이 조직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로버트슨 입장에서는 너무 훌륭한 이 인재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이 네. 메비우스의 띠를 네. 놓지 못하는 거죠. 네. 로버트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즐 폭파범이 우리 조직을 키웠다." 그죠. 그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네네. 잠깐 이 중간에 다시 돌아가서 네네. 이야기를 하면 네. 이 존과 제인이 제외한 것을 확인한 에단 호크는 1964년 제인이 태어난 연도로 가잖아요. 네.
거기에 갓 태어난 제인을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다시 20년 전으로 1945 45년. 년으로 가서 고아원에 제인을 버려요. 네. 그래야 이 애가 자라서 존을 만나거든요. 전화까지 해서 제인이라는 이름도 주잖아요. 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에단 호크의 일인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서 정확하게 나타나서 연도에 맞게 제인을 과거로 보냈다가 존을 제인과 만나게 했다가 인태가식 시키고. 네. 이 과정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인 거예요, 에단 호크가. 그쵸.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네. 없게끔. 네. 이걸 해내려면 음. 정말 머리도 좋아야 되고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어떤 것에서 어떤 게 빠지면 안 된다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 이동을 할 때마다 생기는 시간 왜곡 때문에 이 신체적으로도 버티는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체력이 좋아야 네.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데미지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옵니다. 첫 그죠. 장면에서 얼굴이 상처가 났을 때 의사가 차트에 우울증 증세가 있음 이런 네. 식으로 써 놓거든요. 네. 그런 "정신 이상의 초기 음. 증세가 있다."라고 음음. 써져 있는데 이런 많은 시간 왜곡을 맞닥뜨리면서 시간 음. 이동 때문에 데미지가 쌓이고 그게 정신적으로도 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신생아인 제인을 고아원에 갖다 놓고 나서 다시 에단 호크는 존과 제인이 데이트하고 있는 1963 년으로 돌아와요. 네. 그리고 존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이때 존은 뭐 엄청 충격, 배신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일잖아요. 네. 그런 존에게 "넌 스스로 선택한 거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하는 시간이다. 늘 음. 그랬듯이." 이 말이 늘 그랬다는 건 너도 나중에 나처럼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음. 이 대화를 서로는 바로 다 이해해요. 알아듣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에단 그죠. 호크가. 그 말에 설득돼서 제인을 버리죠. 네. 뭐죠? 네. "내가 너다." I'm 너가 your 나중에 father 갑자기 생각나네. 아.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나중에 내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쵸. 존으로서는. "나는 그러니까 너이고 너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제 제인이 불쌍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왜냐면 제인이 또 자기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고 그쵸. 그 아까 그 바 있잖아요. 에단 네. 호크와 존이 만났던 바에서 주크박스에 나오는 노래가 I'm my own grandpa. 나는 음. 나의 할아버지다라는 노래가 어. 나온다고 해요, 복선으로. 네. 그래서 음. 뭐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니까 그 네. 복선도 몰랐죠. 그쵸. 네. 지금 이게 할아버지면서 할머니면서 음. 아버지면서 엄마면서 음음. 자기면서 자녀면서 이게 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동안 자신이 너무 힘들고 외톨이로 분명히 자기는 우월한데도 그것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음. 이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음. 해소가 되거든요. '아 음. 역시 나는 특별하고 선택받은 존재였구나. 음. 이것들은 다 필연성이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존은 에단 호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의 의문이 해소되기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만큼 이제 템포럴 요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화가 좀 엔딩으로 가는데요. 네네. 그때 처음에 존이 그 시간 여행 처음 했을 때 있잖아요. 네. 에단 호크랑 왔을 때 존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냐?"라고 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단 호크가 "늘 너한테 선택권이 있다." 음. 그랬더니 존이 "필연적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 살다 음. 보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선택권이 있지만 그게 필연인 거죠. 음. 늘 생각해 보면 존이 선택했어요. 음. 그죠? 여기 시간 여행으로 온 것도 선택을 했고 제인을 떠난 것도 선택을 했고.
다 그쵸. 선택을 했죠. 근데 그게 다 필연적이었던 거죠. 그쵸. 좀 어떻게 보면 설계된 필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미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나는 이미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쵸. 이미 이미 했죠.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다시 선택한다라는 뭐 가정이 있긴 하지만 또 나는 나인 건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시각으로 좀 보여졌고 이제 좀 영화의 마지막 마지막. 부분을 네. 좀 얘기할게요. 이때 네. 존은 자기가 하던 이 템포럴 활동을 은퇴 시점을 두고 있잖아요. 은퇴하면서 자기의 일을 이어갈 이 존을 데리고 왔고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로버튼슨이. 음. 이거 은퇴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연도로 마지막으로 가서 살 수 있다. 음. 너는 피즐 폭파범이 테러하기 직전인 뉴욕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했다. 맞냐? 음. 그래서 에단 호크는 맞다라고 하고 그 시점으로 갑니다. 근데 왜 그 시점을 선택했을까요? 이것도 필연이죠? 어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음. 한편으로는 음. 이미 평생을 이 피즐 폭파범을 잡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음. 아직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집착이 있거든요. 잡고 싶다. 그쵸. 그리고 확인하고 싶죠. '너 대체 누구고 어. 나는 왜 계속 못 잡았고 너는 왜 계속 이걸 도망갔고.' 이 모든 음.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집착이 계속 음. 이걸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에 피즐 폭파범이 빠지면 없거든요. 그쵸. 공허하죠. 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피즐 폭파범에 대한 단서를 들고 음. 그를 또 찾으러 가요. 음. 근데 이때 또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음. 피즐 폭파범과 마주해서 총구를 겨눴는데 피즐 폭파범이 "나는 또 너다." 그쵸. 에단 호크가 두 명이 인제 한 사람 머리 긴 에단 호크와 머리 짧은 에단 호크가 서로 바라보고 있죠. 그쵸. 네.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에단 호크가 음. 이 에단 호크에게 "또 나는 너다." 그러는 음. 거예요. 그쵸. 너무 충격이죠. 음음음. 그러니까 제인, 존, 에단 호크 이 피즐 폭파범까지 모두 같은 사람. 동일인. 음. 그리고 또 제안을 해요. 음. 그러니까 에단 호크가 존에게 "너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선택을 할 거냐."라고 제시를 했듯이 이 음. 피즐 폭파범도 "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음. 나를 죽이고 네가 피즐 폭파범이 되는 수순을 밟거나 아니면 이제 나랑 같이 새롭게 살자. 새로운 선택을 해 보자." 이런 선택지를 던지거든요. 쪼끔 더 정교하게 피즐 폭파범이 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같이. 좀 예. 더 뭐 거대한 피즐 거대한. 폭파범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전과는 다른 손을 잡자. 다르게 흘러가는 선택을 또 해 보자는 제안 같았는데 음. 이게 또 벌어진 일은 또 벌어지는 반복하는 정해져 있는. 그쵸. 또 필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에단 호크는 피즐 폭파범을 죽이고 자신의 어떤 이거는 뭐 가정인데 정신 이상 증세가 더 폭발해서 본인과 피즐 폭발범을 동일시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런 나중에. 테러를 자행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으로 근데 예상이 되죠. 아마 자신이 있었겠죠. 에단 호크는 나는 죽이고 나서. 저렇게 되지 음. 않을 거라는 자신이 음.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상 피즐 폭파범이 되어 버리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쵸. 저는 사실 이거를 끊으려면 난 에단 호크가 자살을 할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인제 자살을 하면 피즐 폭파범이 될 일도 없고 저 피즐 폭파범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나처럼 선택을 안 했겠지 당연히 감독이. 음. 근데 이거를 끊어내려면 '자살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음. 아마도 에단 호크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쟤처럼 되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만인 거겠죠? 그쵸. 이 사람은 음. 평생 자기 우월감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 네. 자신이 있었겠죠, 말씀처럼. 음 항상 음. 자신이 있었어요. 맞아. 항상 자신이 있었어. 예. 아니 어. 그 존이 제인을 만났을 때도 제인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너 우월감 있잖아. 나 그쵸. 그거 알아."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를 아는 애는 나를 알아주네? 막 이런 느낌으로 더 존한테 빠졌잖아요, 지인이. 그쵸. 어. 사람이 결국은 나를 알아달라는 건데 그 음. 황지우 시인의 시도 있어요. 음. "결국은 나를 알아달라는 건데."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쵸. 뭐. 네. 그래서 이 에다 노크는 마지막에 또 이런 대사를 남겨요. 이게 또 음. 인상적이죠. "네가 보고 싶다고. 아 맞아. 너라고 하지만 그 너는 나죠. 네가 그러니까. 그립다고." 네. "나는 네가 몹시 그리워." 이러면서 마지막이 엔딩이에요. 끝나죠. 네. 이걸 보고 어. 이게 뭔가 좀 묘하잖아요. 네네. 전체 제가 대사를 읽어 드리면 네. 이래요. "넌 과거를 바꿀 거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는 나도 몰라.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넌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야. 나는 네가 몹시 그리워."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정확히 뭐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음. 이 "몹시 네가 그립다." 그리고 음. 또 앞서서 음. "내가 과거는 바꿀 수 있는데 음. 미래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자기도 안 겪어 본 미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그쵸. 건데 네. 실제로 바꾼 과거가 하나도 없고 네. 똑같이 반복됐고 이 평생토록 단 한 번 자기의 어떤 일생의 사랑이었던 자기 자신, 음. 이 지독한 자기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영화가. 그렇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라스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였고 저는 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시간 여행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과거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나.' 이런 음. 생각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에다 노크가 존을 처음 만났을 때 바텐더에서 막 서로 인제 농담을 음. 주고받으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음. 이런 얘기를 해요, 에다 맞아요. 노크가. 그랬을 때 그 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렴 어때? 세상엔 더 심각한 질문이 널렸어."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 앞에 어. 치킨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치킨. 근데 뭐 아무렴 어때?" 뭐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뭐 이 영화가 음. 전체적으로 음. 그걸 얘기하잖아요. 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음.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음. 존, 제인, 에다 노크, 피즐 폭파범까지 이 중에 누가 시작이었고 누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항상 돌아가는 원처럼 루프가 되죠, 그쵸. 루프. 무한 루프. 무한 루프가 되죠. 네. 네. 음.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그 시작이었는지 알 수 없는 이 구조를 이 음. 영화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음. 이 타임 패러독스라는 말처럼 시간의 역설 어떤 이 시간 여행의 모순들이 있잖아요. 음.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어야 되는 이 흐름이 그쵸. 있는데 음. 지금은 이 영화에서 똑같이 모든 게 음.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 바뀌는 건 네 없어요.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네. 이 시간의 논리적 모순을 음.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지만 실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보여주진 않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 제인이 왜 이렇게 끝도 없는 무한 루프에 갇혔냐라는 음. 걸 보면 아까 효불이 말한 로버트슨 요 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버트슨이 음. 어떤 사람이냐. 네. 이 아까 그 템포럴 조직의 수장격인 로버튼슨이 이 전체를 좀 설계하고 유지해 가고 음. 때로는 에다 노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흔들릴 그쵸. 때 다 잡아주는 "넌 특별한 존재야." 네 라고 하죠. 근데 음. 나오는데 이 영화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광기 어린 조직 논리가 보이거든요. 음.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기의 어떤 특별함과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은 이 에다 노크가 음. 이 조직에 충성하고 집중하면서 자기를 확인받는 음. 이렇게 하나의 욕구가 있을 거고 그러한 에다 노크를 이용하는 로버트슨과 이 템포럴 조직. 조직이 있거든요. 음음. 왜냐하면 그 에다 노크가 사실 피즐 폭파범이기 때문에 이 피즐 폭파범이 없으면 음. 이 조직의 어떤 성장, 규모 확장
뭐 내지는 이 권력 유지가 흔들린단 말이죠. 필요성. 그러니까 음. 존재의 당위가 흔들린단 그쵸. 피즐 말이죠. 폭파범을 막기 위해서 이 조직이 탄생했으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 피즐 폭파범은 있어야 하는 존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잡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이 조직을 유지하고 권력과 힘을 키우는 방법임을 이 로버트슨은 알기 때문에 이런 광기 어린 조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조직 자체가 패러독스죠. 그쵸. 네. 존재가 패러독스죠. 존재가 패러독스죠. 그게 이제 역설이고 모순인 거죠. 네. 어쩌면 이 로버트슨은 끝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인재를 무한 반복 이 문제 이 인재를 계속 끌어들이는 게 핵심이 아니었고 이 피즐 폭파범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기 위해 이 사이클을 유지해 왔던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제인이 갑자기 존이 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로버트슨이 개입했을 것이다. 왜냐면 맞아요. 피즐 폭파범을 만들어야 되고 제인을 잉태시켜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했던 네. 그 로버트슨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술이 가능했다. 말이 안 되는 수술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고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 타임 패러독스 그러니까 이 시작 언제 갓난아기였던 제인이 시작도 아니고 이 갓난아기를 놓는 제인이 시작도 아니고 맞아요. 이 제인과 존을 만나게 하는 에단 호크도 시작이 아니고 맞아. 이 알 수 없는 달길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먼저냐. 너무 재밌고 참신하게 네. 놀라운 상상력으로 풀어준 영화다라는 네. 점에서 저는 네.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역설이라는 뜻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전 좋아하시잖아요. 사전 좋아하죠, 제가. 네. 그래서 이게 딱 이 영화가 왜 재밌냐 역설의 뜻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모순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게 그게 사람한테 재미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 이 영화는 쉽게 뭔가 한 줄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네. 네, 여러 가지 재미와 네. 좀 소재가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풀 수 명확하게 없죠. 결론을 못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2006년에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한 연구팀에 따르면 네. 닭의 조상이 낳은 알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최초의 달걀이 됐고 그 알이 부화한 것이 최초의 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2010년에 또 연구팀은 닭이 먼저라는 견해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란 형성 과정에 아니 같은 팀인가요?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 네, 다른 네. 팀이에요. 이게 둘 다 영국의 네. 연구팀이 서로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네. 이제 2006년에 먼저 그렇게 얘기했고 2010년에 이제 영국의 또 다른 연구팀은 계란 형성 과정에 오보클레디딘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계란의 껍데기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암탉의 난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최초의 계란이 유전자가 바뀐 암탉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지. 그 슈퍼 컴퓨터가 이걸 돌렸대. 그래서 이제 이 논리에 따르면 그 암탉은 계란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닭이 먼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그쵸.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초인 닭은 어디서 나왔냐? 그치. 또 이게 되잖아.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존재한다고 봐요. 그쵸. 종교가 창조론. 풀지 못하는 이 부분을 메시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신이 창조했다. 생명의 시초. 그 신의 시초는 또 어디냐는 거야. 그치.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종교가 이제 삐집고 들어온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항상 풀리지 않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종교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뭐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해법도 제시하잖아요.
종교가 삐짓고 오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또 너무 종교 생활을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논란을 여기까지 피해 하고요. 가시죠. 네. 네네. 여기까지. 예.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원래는 천밀밀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천밀밀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네. 저희가 드디어 천밀밀 녹음 일정을 잡았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후에 천밀밀을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저희 5터년 4명 전원이 모여서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주시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안녕. 안녕. 아 이렇게 우리 웃음보가 너무 많이 터졌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자체가 사실 되게 어. 웃기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자칫 코미디로 빠질 수 있는 좀 황당무계한 요소도 있잖아요. 네. 아 너무 웃긴다. 끝났어.